30년 차 노인 전문의로서 저는 수많은 70대, 80대 환자분들에게 약물도 수술도 아닌 특별한 치료법을 권해왔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셨죠. 그 치료법은 바로 자유행위입니다. 선생님, 그런 행위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러나 6개월 후 그분들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월 21회 이상 정액 배출이 있는 남성은 월 5회 정도 정액 배출이 있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 낮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2세 박영호 어르신은 전립선 수술 후 끔찍한 요실금으로 매일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화장실이 5m 앞에 있어도 도착하기 전에 실수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손주와의 외출도 모두 포기했죠. 그런데 단 12개월 후 이 어르신은 기저귀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과 실천 가이드를 지금부터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무서운 수술을 할 일도 없어지고 기저귀에 의존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울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노인의학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곧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김진철 어르신의 첫마디였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진철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60대 이상 남성 환자 중 70%가 비슷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 전립선암까지. 이런 문제들이 노년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늙어서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치료나 관리를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부끄러움 때문에 침묵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84세 강찬수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10년 전 비슷한 증상으로 찾아오셨지만 적극적인 건강관리로 지금은 20년 젊어 보이십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밤에 4번, 5번씩 일어나고 가도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요. 항상 피곤하고 이제는 아내와의 관계도 포기했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내가 그때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다 떠났어요. 오늘부터 제가 30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발견한 노년 남성 건강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의학적 진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은 때로 죽음보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제 오랜 신념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8세 이상철 어르신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6개월간 진행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고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정말 마지막 방법밖에 없을까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의학 교과서에선 잘 다루지 않지만 제 30년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에서 발견한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 몇 년간 정액 배출이 얼마나 자주 있으셨나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겠지만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철 어르신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솔직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건 5년 전부터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부부관계도 줄고. 하버드 의대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월 21회 이상 정액 배출이 있는 남성은 월 4-7회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정액이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 썩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성욕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김진철 어르신께 이런 의학적 사실을 설명드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5년째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철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렵다면 자위행위도 의학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과 정액 배출의 중요한 연관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온 주제에 대해 의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박명수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그런 행위는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요? 제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생각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비뇨의학회는 공식적으로 자위행위는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전립선 건강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결론입니다. 자위행위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위행위가 정력을 낭비한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정액은 계속 새롭게 생성되며 정기적인 배출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노년기에는 성적 욕구가 비정상적이라는 오해입니다. 성적 욕구는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한 인간의 본능이며 80-90대에도 성적 활동과 욕구는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셋째, 자위행위가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자위행위는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68세 정민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증상 개선이 더디었습니다. 제가 정기적인 정액 배출의 중요성을 설명드리자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 나이에 3개월 후 정 어르신은 훨씬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방법을 실천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놀랍게도 화장실 가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횟수도 줄었고요.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과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따뜻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활력법 실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시간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은 때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대는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누운 자세가 권장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자세도 좋습니다. 윤활제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윤활제 사용은 불편함과 상처를 예방합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권장하며 알로에, 베라나, 비타민 E가 함유된 제품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실천 빈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주 1에서 2회의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3세 이승철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6년간 고생하셨고 약물 치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활력법을 실천하기 시작한 후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싶었지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더군요. 3개월 지나니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4-5번에서 1-2번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치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몇 가지 인상적인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67세 정수만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5년 동안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4-5번씩 일어나야 했고 소변을 보기 위해 평균 10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행도 가기 힘들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정 어르신께 전립선 활력법을 설명드렸고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수술밖에 없다는 사실에 마지못해 시도해 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6주 후 정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하셨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1-2번으로 줄었습니다. 소변도 훨씬 시원하게 나오고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삶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76세 이진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전립선염으로 2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으로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지만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통증이 돌아오면 일상생활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어르신께도 전립선 활력법을 권해드렸고 8주간의 꾸준한 실천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항생제 복용 주기도 길어졌고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편안해졌습니다. 6개월 후 이 어르신은 거의 통증 없이 지내게 되었고 항생제 복용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제 전립선 활력법이 왜 이런 다양한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전립선 활력법이 단순히 전립선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정액 배출 과정은 일종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같습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성활동이 있는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성활동과 정액 배출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자극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유지, 에너지 수준, 인지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면역 기능 향상입니다. 정액 배출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윌크스 대학 연구팀은 주 1에서 2회 정액 배출이 있는 남성의 면역 글로불린 수준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30%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넷째,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빈번한 야간 배뇨로 숙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활력법은 이런 증상을 완화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다섯째, 전립선암 예방 효과입니다.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전립선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가 29,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월 21회 이상 정액 배출이 있었던 남성은 월 4에서 7회였던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활력법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편견과 심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년기 성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노인에게는 성적 욕구가 없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 건강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웰빙의 요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와 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 중 정기적인 성활동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 위험이 30% 낮고 평균 수명이 3-5년 더 길었습니다. 이는 성활동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긍정적인 생활 습관과 정신 건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성 건강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알면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파트너가 있는 경우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자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 정액 배출과 전립선 건강의 연관성, 실천 방법, 환자들의 사례, 그리고 편견 극복하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건강한 노년은 선택에 달려 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의 자연스러운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와 영향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90세 김영호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김정수 선생님, 내가 70대 때 선생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그때 선생님 말씀대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손자, 손녀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지 못했을 거요. 김영호 어르신은 72세에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은 후 성공적인 수술과 함께 전립선 활력법을 꾸준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이제 90세가 되신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 수영을 즐기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묵은 치유의 적입니다. 불편함이나 증상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둘째, 건강은 총체적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전체 건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전립선 활력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나이는 장벽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85세, 90세에도 건강관리를 시작하면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넷째, 파트너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나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울림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